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듀람입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 11월 넷째 주에도 K-팝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충격적인 소식들도 있었지만 놀랍고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1월 넷째 주 K-팝 뉴스 탑7 함께 알아볼까요? 7위, 르세라핌의 세계관. 르세라핌의 세계관 웹툰이 공개되었습니다. 웹툰의 제목은 크림슨 하트로 매주 금요일마다 연재되는데요. 르세라핌의 타이틀곡 피어레스와 안티프레자일이 멤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수록곡으로 무대를 보여주었던 블루프레임과 임퓨리티즈는 르세라핌의 세계관인 크림슨 하트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통제된 도시 레퓨지아에서 살던 소녀들이 푸른 반딧불이로 인해 폭주하는 마법의 땅 언노운으로 향하는 내용을 담은 크림슨 하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한 남자가 꿈을 꾸며본 소녀들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르세라핌의 멤버는 5명인데 꿈속의 소녀는 8명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혹시 3명의 새 멤버가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품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본편의 1화에 공개된 주인공 소녀들은 4명이었는데요. 조안이 르세라핌의 체원 같다는 추측이 많았었죠. 이와 함께 어떤 캐릭터가 어떤 멤버인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양했는데요. 여러분은 르세라핌 멤버들이 어떤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신가요? 6위, 10만장 못 팔아 해산? 타이틀곡 제너레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트리플 S의 첫 유닛 애쉬 드 엔젤 프롬 아시아. 방과후 설렘의 인기 탈락자 김유연이 속해 있던 트리플 S의 유닛이었죠. 데뷔 앨범 액세스는 아이튠즈 US K-팝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기도 했었고 마지막 음악 방송인 더 쇼에서 2위를 하는 등 신인으로서 유의미한 성적을 남기며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애쉬 드 엔젤 프롬 아시아 유닛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리플 S의 유닛 시스템인 디멘션은 활동 기간 동안 앨범 10만 장을 팔아야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서클 차트의 앨범 판매량에 따르면 애쉬 드 엔젤 프롬 아시아가 11월 19일까지 판매한 앨범은 약 2만 1000장이었죠. 디멘션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쉬 드 엔젤 프롬 아시아는 활동 종료와 함께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트리플 S의 디멘션 시스템은 10만 장이라는 다소 무리한 목표로 알 수 있듯 일회성 유닛 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스템인데요. 인기를 끌 수 있는 활동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을 끊임없이 재조합하며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팬들에게는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팬들의 투표로 다시 같은 멤버 조합의 새로운 유닛으로 나올 수도 있고 팬들이 궁금한 새로운 멤버 조합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디멘션 활동이 끝난 트리플 S는 바로 다음 디멘션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바로 자연 발생하는 디멘션이죠. 자연 발생하는 디멘션은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발생하며 공개된 모든 멤버들이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24인조 걸그룹으로 예정되어 있는 트리플 S는 22년까지 10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개된 모든 멤버가 함께하는 트리플 S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5위, 진 입대 날짜.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의 입대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진이 12월 13일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연천의 한 신병 교육대에 입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진은 이곳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진은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를 통해 팬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원하지 않는 기사가 떠버렸지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훈련소 오시면 안 돼요. 저 외에 많은 사람도 오니까 혼잡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며 오히려 팬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 관계자는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진의 입영을 응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군에 밝혀 입영 당일 연천 신병교육대 인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많은 인파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군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4위, 우기 병원행? 아이들의 우기가 또다시 컨디션 난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톰보이에 이어 누드까지 연타석 키트를 친 아이들은 여전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일 스타리버 영상통화 이벤트 스케줄을 앞두고 있던 우기는 오전 컨디션 난조로 인해 급히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죠. 소속사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기는 지난 여름에도 컨디션 난조로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었죠. 월드 투어를 위해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우기는 편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안정되며 우기는 다시 방콕으로 날아가 월드 투어 무대를 멋지게 소화해내었는데요. 아이들 멤버들과 우기가 더 이상 아픈 일 없이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3위, 트와이스 천만장. 트와이스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트와이스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의 컴백을 하며 수많은 앨범으로 많은 K-팝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2015년 데뷔 앨범 더 스토리 비긴즈부터 올해 나온 나연의 솔로 미니 음반 I am 나연, 그리고 트와이스의 11번째 미니 음반 비트윈 1 and 2까지 총 20장의
앨범을 냈었죠. 이렇게 많은 앨범들과 트와이스의 막강한 앨범 판매력으로 지난 11월 24일 한국 발매 음반 누적 출고량 1천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8월 발매한 11번째 미니 앨범은 누적 출고량 100만 장을 넘기며 트와이스도 밀리언셀러 걸그룹 반열에 올랐는데요. 최근 일본의 인기 연말 프로그램 홍백 가압전에 출연을 확정지으며 국내외 할 것 없이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트와이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K-팝 팬들을 즐겁게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2위, 이승기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 최근 이승기가 수많은 히트곡에서 음원 관련 정산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승기가 소속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자 소속사 대표가 이승기를 인생을 걸고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어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죽이고 죽인댔을 거야. 이후 소속사의 입장문으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크 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속사의 입장문에서 포크 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와 지난 2021년 전속 계약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의 쌍방 확인하여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 제기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수익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대표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하며 정산에 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책임질 예정이라고 했죠. 또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승기의 스승 이선희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의 명목상 이사이지 이선희가 회사의 경영이나 수익 분배 문제 등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억측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입힌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노래들로 K-팝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지만 소속사로부터는 마이너스 가수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이승기. 부디 이승기가 피해보는 일 없이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어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승기를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위, 멜론뮤직 어워즈와 논란. 26일 멜론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의 멋진 무대들과 시상식 결과 모두 K-팝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수상자들을 보실까요? 모든 수상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논란도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올라온 민니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메일로 오해일 수 있다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실화임? 이라고 적힌 민니의 인스타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대상을 주지 않은 멜론뮤직 어워드를 저격한 것이라고 몇몇 사람들이 추측했기 때문이었죠. 민니가 실화임을 어떤 의도로 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멜론뮤직 어워드의 무대가 놀랄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올해의 뮤직비디오, 송라이터상, 탑10상까지 아이들이 3관왕을 한 것에 대한 기쁨에 믿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민니도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 후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는지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화임? 민니가 드라마 내일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출연 이후 실화임 모음집 영상이 만들어지고 팬들의 요청으로 자주 해주던 대사이기도 했다는 점. 아이들 앨범 수록곡 중 체인지는 민니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며 이번처럼 큰 시상식 무대나 방송에서는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수상을 포함하여 평소 상을 받으면 눈물 지으며 팬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던 민니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2022년 역대급 성적이 있었음에도 대상을 타지 못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민니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억측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기에 섣부르게 그 뜻을 단정짓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은 아이브의 무대 VCR이 레드벨벳의 7월 7일 뮤직비디오를 따라한 것 같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는 장면, 촛불에 모여있는 장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 등이 같았죠.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레드벨벳 뮤직비디오가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추측되는 영상을 차용하여 아이브의 신나는 음악에 매칭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멜론뮤직 어워드 측은 두 영상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획 의도와 컨셉트, 분위기 등이 다르다. 그러나 일부 유사한 장면이 포함된 점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MMA가 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CR을 연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일로 상처받았을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멜론뮤직 어워드가 상 받은 그룹, 아쉽게 받지 못한 그룹, 그리고 그들의 팬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하게 심사위원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꼼꼼한 무대 연출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넷째 주의 K-팝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K-팝
소식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